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문제 3번에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업무와 무관.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건 불공이죠. 그래서 10월 16일 날 매입에 불공. 한국 마트 역. 그 다음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 뭐라 그러냐면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공은 합쳐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불공 계속 나와요. 근데 왜 합쳐주셔야 되냐면 불공의 뜻은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가세 처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공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대요. 미지급금 275만 원.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10월 16일 불공 노트북.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저기 신윤철이잖아요. 한국마트.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불공은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분기 혼합 잡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건 가지급금이에요. 그리고 사장님 이름이 신윤철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요거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신윤철로.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예요. 여기 밑에 대표이사 누구요? 신윤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거래처 입력할 것이라고. 그것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분계가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랑 그 다음에 원재료 사고 세금 계산서.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월 21일 매출의 과세 송송역 대변의 제품 매출 4천 그 다음에 세금 400. 요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분기예요. 그 다음에 어음은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3,400 정리하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11월 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끝에 시설장치. 무슨 장치요? 시설 장치. 그래서 11월 2일은 매입의 과세 ES택역. 그 다음에 시설 장치 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30. 다음에 현금으로 30 줬고요. 나머지는 나눠서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결론은 준 건가요? 안 준 건가요? 안 준 거죠. 네, 안 줬으니까 미지 급금 300.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1월 27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랑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우리 불공에 뭐뭐뭐 있다 그랬죠? 접대비, 업무, 무관. 그래서 아까 문제는 이거였죠. 업무하고 상관없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그래도 지금 문제는 요거예요. 맞죠? 토지 나왔죠? 그리고 뭐 있죠? 세금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토지가 면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는 불공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11월 27일 날 매입의 불공 철거역 차변에 토지 3,300,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다고요? 1,500. 그래서 토지 나오면 토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미지, 급금 1,800.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12월 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파는 걸 뭐라 그랬죠? 카과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카과. 그래서 매출에 카과, 권지우. 그리고 매출일 때는 꼭 어느 변 먼저 해주세요? 대변 먼저 해주세요. 그게 잘 돼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240. 그 다음에 세금 24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카드로 하면 현금이라 그랬나요? 외상이라 그랬나요? 외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264만원. 그 다음에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꼭 요거 해주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이거 입력할 때 네. 여기 분계 말고 네. 공급가액 누른 다음에 부가세 뜨고 네. 카드에다가 네. 공급차명 쓰면 그 국민카드 하면 틀리죠, 당연히. 밑에도 밑에가 국민카드고 위에는 권지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보여드리면 되죠. 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카과의 품목은 뭐 제품, 그 다음에 여기는 240에 24,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권지유. 그 다음에 카드는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 다음에 분계는 3번으로 하셔도 되고 4번으로 하셔도 돼요. 카드일 때는. 여기 밑에 보면 카드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카드로 하시면 편한 게 뭐냐면 여기 국민카드가 자동으로 떠요. 아니면 3번으로 한 다음에 똑같이 등록하시고 여기에다가만 못 써주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에다가 국민카드. 딴 데 국민카드 걸려 있으면 그것도 틀려요. 항상 하실 때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좀 유심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네. 27일 거요. 네. 이거 그 유역 불공제 사유에 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네, 그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이거 외우세요. 요즘 들어서 잘 내는데 요즘 내시는 분이 수출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원래 이건 주로 세무 쪽에 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회계 내시는 분이 수출을 좀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수출 문제 좀 과거보다는 잘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동호, 그 다음에 매출일 때는 되도록이시면 어느 변 먼저 하시라고요? 대변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제품 매출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5,000달러 곱하기 1180원이에요? 1185원이에요? 네, 1185원이에요. 왜냐면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다? 선적일. 그래서 곱하기 1185원 하시면 592만 5천 원 나와요. 그래서 제품 매출은 592만 5천.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라는 거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차후에 받기로 했죠. 그러면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거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한 3, 4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입력 마무리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 4번 오세요. 그래서 문제 4번은 고치는 문제예요. 수정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부터 3분 드릴 테니까 입력은 같이 할 거예요. 8월 25일하고 10월 17일 있거든요. 요거 두 개 분기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문제 4번은 무조건 고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세요. 8월 2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6월 30.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은 지문 안에 날짜 있으면 그게 힌트예요. 그래서 지금 지문 안에 몇 월 며칠이라고 있죠? 네, 그러면 6월 30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6월 30 와보세요. 그럼 요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뭔가가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네. 여기에서 요걸 찾으셔야 돼요. 미지급 세금. 왜 미지급 세금을 찾으셔야 되냐면은요,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돈을 바로 내나요? 날짜 지난 다음에 내나요? 네, 날짜 지난 다음에 내죠.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고요? 아니, 그 며칠 이후? 25일 이후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답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22579 미지급 세금이 22597 09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요거랑 가산세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냈대요. 네, 그 다음에 가산세는 뭘로 처리하래요? 세금과 공과 라고 거기 써 있어요, 지문에. 그래서 세금과 공과가 162 750 빵빵빵. 그래서 그걸 찾으실 수 있으셔야 답에 가까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2597090 더하기 162 750 하면 2759840.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8월 25일로 오세요. 그래서 8월 25일 날 봤더니 2759840은 맞죠? 맞죠? 네, 금액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금액이 틀린 게 아니에요. 금액은 맞는데
여기 보시면 세금과 공과는 얼마만 돼야 되죠? 162, 750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금과 공과를 고쳐요. 여기에 있는 세금과 공과를 얼마로 고쳐요? 162, 750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다가 차변에 아까 뭐였죠? 미지급 세금이었죠? 그거를 넣으시면 끝. 근데 결론은 이 문제는 저기 뭐냐, 분계만 할 줄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는 분계 연습이 많이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많이 풀어보시면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 이 실력으로는 시험장 가면 떨어집니다. 맞죠? 왜냐면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 시험 기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10월 17일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좀 이런 거는 좀 안쪽에다 넣어주시지 꼭 끝쪽에다 넣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 일반 전표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요 문제도 시험에서는 좀 자주 출제하는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일반 전표에다 넣으면 안 되는데 일반 전표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삭제하고 어디에다 등록해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등록하는 문제. 요것도 시험에서는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어떻게 메인 매출 전표인 걸 아느냐 이런 거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거 뭐 보고 아냐면은 세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무슨 영수증이라고 있으세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매입세 공제라고 있어요. 그럼 매입세액이면은 이거 부가가치세 처리하라는 힌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아 요게 뭐를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죠. 그리고 이거 빨리 외우세요. 증빙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요건 기본이니까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스피커를 샀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 현금 영수증으로 사신 걸 뭐라 그러죠? 매입의 현과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현과. 그 다음에 차변이래네. 2 플러스 차변에 우리 스피커 거기 써 있어요. 세 번째 줄에 뭘로 처리하래요? 비품 처리하래요. 그래서 비품이 200. 그 다음에 세금이 2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나갔다고요? 보통 예금.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일단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10월 17일로 오세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로 오세요? 10월 17일로 오세요. 그러면 얘는 잘 들어간 거라고요? 잘못 들어간 거라고요? 잘못 들어간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잘못 들어간 거는 냅둬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삭제.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요 위에 삭제라고 있어요. 휴지통. 아니면은 단축키가 편하신 분은 외우세요. F5가 삭제 단축키예요. 그래서 F5 누르고 엔터 치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아니면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삭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좋은데 우리가 급하게 막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어. 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삭제한 데이터라고 있을 거예요. 뭐한 데이터요? 삭제한 데이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컴퓨터로 치면은 이게 뭐냐면 휴지통이에요. 뭐라고요? 휴지통.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은 확인 누르시면 아까 지운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는 거예요. 뭐한 데이터요? 삭제한 데이터.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지워야 될 때 지우면 안 될 때 지우면 안 되는 거 지웠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 10월 17일 날 돼 있으니까 10월 17 것만 뜨는 거예요? 10월 달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10월 1일부터 며칠 것까지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삭제해야 되는 것들이 다 복원이 되면 아니요, 복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복구는 요거 눌러야 돼요. 네. 여기 복구 버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눌러야 복구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골치 아파요. 왜냐면 시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물을 흐르듯이 가야 돼요. 가다가 멈추면 진짜 안이감만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냥 삭제할 일도 거의 없어요. 시험 한 번 볼 때 삭제 많이 해야 한 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삭제할 일 거의 없으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삭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몇 월 며칠 거 하고 있죠? 10월 17일 거 하고 있죠? 등록하세요. (10월 17일) 가셔서 등록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매입의 현황, 그 다음에 품목은 스피커, 그 다음에 200에 20, 그 다음에 거래처는 2 플러스, 그 다음에 분계는 모르겠으면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원재료 아니고 비품. 그 다음에 돈은 보통 예금에서 줬대요. 그래서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고 거기 보시면 결산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셋 다 뭐예요? 수동이에요. 뭐라고요? 셋 다 수동. 5분 드릴 테니까 분계 적어보세요. 기억나는 데까지. 요거 먼저 기억하세요. 자동결산.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 상각, 대손, 충당금. 그 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근데 거기는 하나도 없죠. 맞죠? 그러면은 올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올 수동이 종종 나옵니다.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다 수동으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세요. 그래서 1번도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뭐예요? 수동인데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세요? 외국 돈이세요? 외국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돈을 외화라고 하죠. 그래서 외화에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일단 거기 보시면 이거 외상매입금이에요. 우리 외상매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래는 220이었어요. 근데
$2,000 곱하기 1,120원을 하시면 224만 원이 돼요.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올랐다? 4만 원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부채가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라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많아졌다? 부채가 많아졌다. 그러면 부채의 증가 어느 변이요? 증가감소 확실히 숙지하세요. 처음에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얼마 증가했다고요? 4만 원 상하이. 그 다음에 우리 부채라는 건 늘어나는 게 좋은 거다, 줄어드는 게 좋은 거다? 네, 줄어드는 게 좋은 거다. 근데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뭐요? 손실. 그러니까 외화 같은 경우에는 좀 풀다 보면 답은 틀리더라도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외화에 좋은 점이 하나 있거든요. 얘는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자산이면 자산, 부채면 부채. 그 다음에 오를 때 좋으냐, 떨어질 때 좋으냐, 네, 이런 것들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날 넣으세요? 12월 31일에다가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등록은 다들 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비용.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모르겠으면 결산해서 증가시키라 그랬나요? 감소시키라 그랬나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비용의 뭐요? 감소.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그 다음에 대변에 또 800번대 보험료. 왜 그러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제조하고 뭐요? 영업. 그래서 제조는 5, 영업은 8.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우리 저기 뭐지? 내년 거 먼저 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년 거 먼저 준 거 뭐라 그러죠? 네, 성급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성급 비용. 그래서 결산하실 때 꼭 요거 많이 적으세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요거 4개 많이 적어 보시면 하실 때 좀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요거 4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급 비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금액 계산 할 거 없어요. 왜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7월에서 6월. 그러면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뭐 이해하셔야 되냐면 7월부터 우리 1년은 몇 월 달에 끝나죠? 12월에 끝나죠? 네. 그러면 7월부터 12월이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 6월이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반반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러면은 500번 때는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240만 원의 반이면 얼마죠? 120만 원. 이건 이거는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암산으로도 돼요. 그 다음에 150만 원이 1년분이잖아요. 그러면 반이면 얼마예요? 75만 원.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차변에 195만 원. 그리고 뭐를 하셔야 되냐면 결산 잘하고 싶으시면 오늘 이걸로 끝나면 안 늘어요. 이거를 가지고 시간 나실 때마다 연구를 해야 돼요. 무슨 연구를 해야 되냐면 왜 성급 비용이지? 성급 비용인 이유는 이겁니다. 올해 거 줬어요? 내년 거 줬어요? 내년 거 줬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 먼저 줬다. 그걸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성급 비용. 그래서 성급 비용이다.
그 다음에 금액은 왜 반반이에요? 날짜가 1년치를 줬는데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몇 년치 줬다고요? 1년치. 그래서 1년치를 줬는데 그 날짜에 보면은 반반이잖아요. 6월달. 그래서 반반이니까 얼마로 처리한 거다? 120만 원에 75만 원. 이런 식으로 결산을 잘 하시려면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또 보고 문제하고 답 보고 얘는 왜 성급 비용이지? 얘는 왜 보험료지? 이거를 꼭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 가서 편합니다. 절대 만만한 파트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엑셀 배울 때 보면 함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얘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로 치면 수동 결산이. 근데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거기서 또 할 만한 것도 있어요.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수금. 가수금의 뜻. 수금을 했는데 아는 돈 모르는 돈 모르는 돈 그걸 뭐라 그러세요? 가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조사를 했더니 외상매출금을 뭐 하신 거래요? 네, 회수하신 거래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대변에 외상매출금 253만원 인천.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돈은 얼마예요? 255만원. 왜 차변이냐면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부채예요, 가수금은. 그러면 제가 모르겠으면 결산할 때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항상 머릿속에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결론은 255만원 중에서 253만원은 찾았어요. 그러면 얼마는 찾았죠? 253만원은 찾았죠. 그러면 얼마 못 찾았죠? 2만원 못 찾았죠. 얼마 못 찾았어요? 2만원. 그럼 거기 보시면 영업 외수익으로 잡으래요. 뭘로 잡으래요? 영업 외수익.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잡이익이라 그래요. 금액이 작고 그 다음에 그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익을 잡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잡자 들어가는 게 요것도 나와요. 잡급이라고. 잡급의 뜻은 뭐냐면은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은 뭐라 그래요? 잡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잡자가 잡다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처리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뭐 12월 31일에 넣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거는 오늘은 생략하고 문제 6번은 무조건 뭐예요? 조회예요. 그래서 5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3개 찾아서 적어 보세요. 1번은 가장 많은 달에 우리 분기할 때 쓰는 게 계정 과목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 그러면은 요거는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뭐라고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일상해는 우리 회사예요? 거래처예요? 거래처예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가장 많은 달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 가셔서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제품 매출. 그러면 이렇게 월별로 쭉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은 달 몇 월이요? 3월. 가장 적은 달 몇 월이요? 2월.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3월하고 몇 월이요? 2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1월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카드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42번. 근데 물어본 게 공급가액 물어봤습니다. 뭐 물어봤어요? 공급가액. 그래서 350이에요. 얼마라고요? 350. 왜냐면 오른쪽은 세액이에요. 35만 원은. 근데 여기는 공급가액 물어봤어요? 세액 물어봤어요? 공급가액 물어봤죠? 그래서 왼쪽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어디 갔냐? 거래처 원장. 6월 중이니까 6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 무슨 상이에요? 한일상인데 앞에 보세요. 회수는 차변 대변.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그냥 회수 나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167. 그러면 대변에 얼마라고 있죠? 1000만. 이것도 잘못 보면 또 차변이라고 합니다. 회수하면은 외상대금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답은 1000만. 그래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세요.